장성한 아들들을 다 장가를 보내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교단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큰 며느리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동료 의사와 함께 동업으로 피부과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요. 둘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아서 주변에서 아들 소개시켜 달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좋은 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죠. 큰 며느리도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아이라서 제가 자식 복에 며느리 복도 있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둘째 며느리도 기대를 좀 했어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선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들이었거든요. 하나같이 예쁘고 직업도 좋고 부모님 자리도 괜찮은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정말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선을 좀 보라고 시간 좀 내라고 하니 저희 둘째 아들은 실은 오래전부터 만나던 친구가 있었다고 자기는 그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진 제가 선 얘기를 꺼내면 그냥 다음에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다니. 저한테는 감쪽같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는 감쪽같이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왜 그간 말 안 했냐 하니 여자친구가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들의 말론 여자친구 본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들하고의 연애에도 몇 번 헤어지려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끝까지 쫓아다녔고 결국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저는 도대체 어떤 애길래 저희 아들이 저렇게 껌뻑 죽나 궁금했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애고 학창 시절부터 인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꼭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니 저는 너무 궁금했죠. 아들은 안 그래도 조만간 소개를 시켜준다더군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만나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싶어 꾹 참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자리를 마련했고 저희 집으로 인사 오기로 해서 저 포함해서 큰아들네 식구들도 다 저희 집으로 왔죠. 그렇게 작은 며느리 될 애가 인사를 왔어요. 이름이 정은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정은입니다. 어서 와요. 온다고 수고했어요. 식사부터 해요. 정은이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글서글하고 옷차림도 수수하지만 깔끔하더라고요. 외적으로도 저희 아들하고 참 잘 어울리고요. 하지만 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조건이 정말 안 좋더군요. 부모도 없어서 친척 집에서 얹혀 살다가 20살이 되고부턴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도 2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자꾸 하느라 재작년에서야 겨우 졸업을 해서 일을 한 지는 2년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더군요. 정은이는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이 열심히 살았으니 더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아들에 비해 너무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교하긴 그렇지만 큰 며느리만 해도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인데 정은이는 부모도 없는 데다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이 잘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희 큰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본인이 더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어요. 정은이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요. 그렇게 정은이가 돌아가고 큰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도련님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 좀 심하잖아요. 무슨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큰며느리 말에 저도 공감이었어요. 우리 둘째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와 결혼을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 결혼 하게 냅두실 거예요?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니? 어머님은 너무 무르시다니까. 나 같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켜요. 그리고 동서지간도 수준은 어느 정도 맞아야죠. 무슨 저런 애를 동서로.
큰 며느리는 입이 대빨 나왔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정은이를 데려다 주고 온 작은 아들에게 저도 물었습니다. 잘 데려다 줬니? 네, 엄마. 정은이 어때요? 너 걔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죠. 엄마, 제가 언제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적 있어요? 그만큼 확신이 들어서 엄마에게도 소개시킨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다요.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드세요? 솔직히 잠깐 봐서 애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부모도 없고 사는 것도 영 어려워 보이고. 맞아요. 정은이 많이 어렵게 살았대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조금 더 겪어보면 정말 좋은 여자예요. 마음도 깊고 내면이 정말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참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솔직히 정은이 그 애가 더 밉게 느껴지더군요. 뭐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구슬렸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은 아주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 제 물음에 아들은 좀 놀라더군요. 엄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직 안 겪고 보셨잖아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아무리 그래도 조건이라는 거 무시 못하니까. 엄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솔직히 정은이 만나기 전에 조건 좋고 예쁜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결국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 인연은 따로 있어요. 정은이가 그런 사람이고요. 정은이 보여지는 조건은 별로라도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좋게 좀 봐주세요. 엄마도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은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시키고 정은이가 둘째 며느리가 됐어도 저는 여전히 정은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못 살게 굴거나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 짓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자주 안 보기는 했죠. 가령 첫째 아들네는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 하고 제가 전화해서 놀러 오라고 하거나 어디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있지만 둘째네는 온다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말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막상 와도 큰 며느리랑 대화를 주로 하지 정은이랑은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이는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댔지만 저는 그냥 필요한 대꾸만 하는 정도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어른스럽지 못하고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교단에 있을 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왕따 시키지 마라 해놓고 정작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 왕따 시킨 셈이니까요. 정은이도 속으로 참 많이 서럽고 상처가 됐겠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둘째네도 오고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식으로 식사를 했는데 정은이가 고기는 자기가 잘 굽는다. 전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마냥 표정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 그런 얘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정은이도 민망한지 웃으며 말하더군요. 왜요, 형님?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서 얘기해 본 거예요. 어린아이에 알바나 전전하면서 아등바등 산 게 뭐가 그리 좋은 일이라고 해맑게 얘기하냐고. 그 말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정색을 하더군요. 형수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 말에 정은이는 작은 아들 팔을 잡고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형님, 좋은 일까진 아니지만 말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그런 것도 다 사회 경험이잖아요. 그 말에 큰며느리는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동서, 그런 게 무슨 사회 경험이야? 사회 경험은 유학 가고 여행 가고 강연을 듣던가 전시회를 가던가 그런 게 사회 경험이지. 고작 고깃집에서 고기나 굽고 사람들 시중이나 드는 걸 사회 경험이라고 해? 그런 건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말에 둘째 아들이 발끈하려길래 제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만해라. 식사 자리에서 왜 그래? 그만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가지러 온다며 들어간 며느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싶어 저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방 쪽에서 두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죠. 동서 자격지심 있어? 별말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발끈해? 형님, 자격지심이 아니라 말끝마다 저 무시하시잖아요. 저한테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무슨 말도 못하게 해? 동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마. 진짜 못나 보여. 사람이 없이 커서 마음의 여유도 없나 보지? 형님, 말 다 하셨어요? 어머머, 이것 봐. 눈 동그랗게 뜨고. 한 대 치겠다 아주? 동서 좀 웃긴다. 도련님이랑 어머님 앞에선 성격 좋은 척 살랑거리면서 나한테는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만만해? 죄송해요, 형님. 근데 저도 속상해서. 속상할 게 뭐 있어? 남자 잘 만나서 결혼도 잘했구만. 솔직히 어머님이 자기 못 믿어도 반대 안 하고 받아줬잖아. 그거면 됐지 뭐 그리 욕심이 많아? 형님, 저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럼 좋아할 이유는 뭐야? 나 자기 같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 쥐뿔도 없으면서 착한 척하는 그거 하나로 우리 도련님 꼬신 거잖아.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솔직히 내 말 틀려? 내 후배들 중에서도 우리 도련님 소개해달란 애들 많았어. 내 결혼식에서 보고. 의사직함에 집안 빵빵한 애들도 도련님 소개해달라는 마당에 동선 참 제주도 좋아? 서로 좋아서 한 결혼에 제가 왜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보다 집안끼리의 만남이야. 그리고 동서지간에도 수준이 비슷해야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 저도 들으면서 큰애 말이 너무 심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라고 나서려는 찰나에 갑자기 저희 작은 아들이 제 뒤에서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마 좀 전에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저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형수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둘째 아들의 말에 큰 며느리도 깜짝 놀랐어요. 형수님, 저 형수님 참 좋아했는데 오늘 보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셨어요? 저희가 좋아서 한 결혼이고 이 사람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형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내가 형님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해요? 네, 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상처 줄 권리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더니 주방 밖에 서 있던 저한테도 얘기하더군요. 엄마, 거기서 다 들으셔놓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며느리들도 저를 보더군요. 저는 순간 민망하기도 하고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둘이 갑자기 싸우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니?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형수님이 정은이 보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둘째 아들의 말에 정은이도 아들을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했죠. 너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기들은 안 오길래 들어왔다가 둘이 다투고 있길래 함부로 끼어들기 뭐해서 있었던 거야. 형수님이 말을 심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지 말라고 안 하세요? 저런 말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상처겠어요. 저도 그 말에 흥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네 와이프는 상처받을까봐 안절부절하고 엄마한테는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막대해도 돼? 정은이는 다급하게 둘째 아들을 말리더군요.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고 아들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언제 온 건지 큰아들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시. 야! 너 네 와이프 역선 둔다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 뭐라고 했든 이 사람이 틀린 말 했겠어? 형! 두 아들까지 싸우려고 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둘을 말렸어요. 됐어. 그만해.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니? 박성현, 너 정은이 데리고 나가라. 성현이는 저희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둘째네 보고 가라고 하니 둘째네도 몹시 서운한 얼굴이더군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뭐? 실망? 너 진짜?
둘째 아들은 옷을 챙기더니 말하더군요. 당분간은 못 올 것 같네요. 오지 마!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오지 마! 둘째 아들은 정은이의 팔을 잡고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정은이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 착한 아들이 저러는 게 괘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론 따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이 지냈습니다. 저도 아들의 행동에 괘씸해 연락할 생각 없었고 내가 안 한다고 아예 연락 없는 둘째네도 밉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큰애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요. 큰애가 하는 사업에 돈 문제가 좀 생겼다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큰 며느리가 같이 동업하는 의사랑 마찰이 생겨서 이제 같이 못하겠다고 자기 병원을 개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동업이지 동업자 건물에다가 동업자 지분이 훨씬 많아서 자기는 거의 페이닥터 개념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병원 차리고 싶다고요. 이왕 하는 거 비싼 동네에다 제대로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들고 있던 아파트하고 제 소유의 땅을 처분해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병원 영업이 잘 안 되는지 적자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부담스러울까봐 따로 돈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저번에 다 처분해서 지금은 이 집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않냐고 했는데 아들이 하도 힘들어 하길래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하고 원래 살던 집은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무너지면 진짜 다 넘어간다고 죽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혼자 사니까 작은 데 살아도 돼서 그렇게 급하게 집을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털어서 해줬는데 그 즈음부터 큰아들 내외의 발길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는 했어요. 아들도 사업 때문에 바쁘고 며느리도 생각보다 병원이 잘 안 돼서 힘든 거겠죠. 하지만 공교롭게 그 즈음부터 오는 일이 아주 뜸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말 안 해도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한 주, 두 주 미뤄지더니 나중엔 연락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안 꺼냈지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집 밖에 나갔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작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기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병원에선 괜찮다 하는데도 저는 걷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해서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된 데다 다리까지 다친 채로 불편하게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쳤다고 연락을 했을 때도 병원은 왔지만 그 후론 연락도 잘 없는 거예요. 큰애네도 사정이 있으니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나한테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더 이상 잘 보일 필요 없다고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서글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제 처지가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 별게 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몸이 아프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 정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후로 연락도 서로 안 해서 제가 이사 간 줄 몰랐을 텐데 온 겁니다. 어머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정은이는 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좀 얼떨떨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냐니까. 그때 그 일 있고 성현 씨가 연락도 못하게 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형님께 연락드렸더니 여기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까지 다치셨다고 해서 놀라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 난리를 치르고 나갔다가 이렇게 만나니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은이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직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병원에선 뭐래요? 병원에선 괜찮대. 뼈도 문제 없고. 근데 이상하게 걸을 때마다 좀 찌릿찌릿하고 불편해. 그러면 저랑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도 은근히 천차만별이라 잘하는 곳 가야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곳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밥 먹었어. 제가 반찬 몇 가지 해왔거든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진 모르겠어요.
정은이는 들고 온 반찬도 냉장고에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고 기분이 우울한 탓에 집 정리도 잘 안 했는데 저더러 쉬라고 하더니 본인이 정리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금방금방 본인이 냉장고 안이며 주방이며 정리를 싹 해놓더군요. 그러고선 저한테 괜찮으면 자기 집에서 지내자는 거예요.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요. 저는 굳고 됐다고 했습니다. 얘가 갑자기 찾아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얘가 갑자기 찾아와 왜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날 하루만 그렇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괜찮다면서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빵을 사올 때도 있고 저랑 마시자며 커피를 사오기도 했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근처 맛집에 가기도 했고요. 병원도 알아와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니 저도 은근히 정은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면 이런저런 얘기로 수다도 떨고 같이 산책도 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 재밌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있고 딸은 없는데 딸이 있다면 이런 기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은이가 저한테 잘해줄수록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정은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한 것도 그렇게 티를 내고 큰 며느리가 정은이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어른으로서 혼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서로 그때 일에 대해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내심 정은이도 마음속으론 많이 섭섭하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참 밝고 싹싹하게 저를 대해주더군요. 그리고 정은이가 말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으면서 제 다리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걷는 것도 전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정은이가 다리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같이 가까운 데에 여행을 가자고 해서 주말에 따라 나서기도 했어요. 차에 타서 정은이와 아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왜 우리 아들이 정은이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다정스럽고 귀엽더라고요. 저한테도 참 살가운데 그게 저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 구경도 하고 근처 리조트에서 하루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 주방 쪽에서 아들하고 정은이하고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분위기 깰까봐 그냥 자야겠다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섭섭한 거 많았을 텐데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워. 뭐가? 자기 알잖아. 우리 엄마 나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 아빠는 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안 나지만 엄마는 기억나.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내 새끼 그러면서 나만 보면 껴안고 뽀뽀하고 잘 때도 맨날 나 껴안고 잤다? 엄마 냄새 맡으면서 잠들면 그게 그렇게 포근하고 좋은 거야. 우리 집 가난하고 엄마도 맨날 일하느라 바빴지만 나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어. 엄마가 나 정말 많이 사랑해줬거든. 그런데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떠나고 그날 학교에서 연락받고 선생님 차 타고 엄마 누워있는 응급실로 갔는데 우리 엄마가 눈도 못 감고 떠난 거야. 어린 내가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 싶더라고. 내가 그때 다짐했어. 나 진짜 행복하고 밝게 살 거라고.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아야 눈도 못 감고 죽은 우리 엄마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죽고 친척집 전전하고 살았어도 나 괜찮았어. 자기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런데 자기처럼 좋은 남자 만났잖아. 솔직히 자기가 너무 괜찮아서 오히려 겁났어. 내가 헤어지자고도 몇 번 했잖아. 내가 어머님이라도 나 맘에 안 들어. 뭐 하나 괜찮은 구석 없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설령 나 마음에 안 드셔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셔. 그렇긴 해도 그때 형수랑 그랬을 때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가 내 편 돼줬잖아. 그리고 나 어머님 좋아. 그날 처음 자기 집에 인사 갔던 날 어머님을 봤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얼굴이 닮은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꼭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나 하나도 안 섭섭했어. 오히려 잘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데 어머님이 틈을 안 주시는 게 섭섭했지.
근데 이제는 어머님 자주 뵙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아. 꼭 엄마랑 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때 어려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잖아. 근데 이젠 아니잖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살고 싶어. 저는 방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까짓 조건이 뭐라고 제가 그랬는지.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정은이의 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뒤 정은이에게 저녁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정은이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은이가 잡채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정은이가 오길래 앉으라고 하고 제가 밥을 차려줬어요. 정은이가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앉아 있으라고 했죠. 정은이는 그게 불편한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친정은 아니지만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만 앉아 있어. 원래 딸은 그렇게 하는 거야. 제 말에 정은이는 생각이 많아지는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군요. 그렇게 밥을 차려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은아, 나 사실 리조트에서 너랑 성현이랑 하는 얘기 들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자다가 깼거든. 네 얘기 듣고 나도 참 미안하더라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네 말대로 나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욕심으론 좀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었거든. 당연하죠, 어머님. 근데 겪어보니 성현이 말이 다 맞아. 조건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너 겪어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 성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속상하고 섭섭했을 텐데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거 재밌어서 그런 건데요, 뭐. 저는 그 말에 정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제 말에 정은이도 좋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정은이와 저는 밤에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정은이가 요즘 유명한 영화라고 영화도 틀어줘서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고 제가 한 이불에서 같이 자자고 했어요. 정은이는 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도 쑥스럽지만 정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너 꼭 안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은이는 제 말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가 꼭 껴안아주는 게 좋았다는 말에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정은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은이는 자주 놀러와서 저랑 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은이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은이가 아이 태어나면 어머님이 많이 봐달라고 하길래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고마운 복덩어리더군요. 아들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